이게 우리나라 지금 그 레즈비언 커플 중에는 최초. 어떻게 만나셨어요? 물어보는데 도서관에서 같은 책 찍고 오는 전혀 아니고 커뮤니티에 나랑 비슷한 20대 회사원 찾는다. 자신의 외모 좋아함, 커리어에 관심 있음, 공부 열심히 함. 30대인데 괜찮아? 근데 10개 다 맞아 라고 해서 언니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10개가 다 맞는다면?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파리에서 프로포즈를 가진 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거치고 드디어 한국에서 레즈비언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출근한 첫날에 애는 낳을 거지? 그리고 한국 최초로 딸아이를 임신한 레즈비언 부부. 진짜 사생활을 다 공개하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보정을 파야지. 불편해요, 사실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사다. 레즈비언 커플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나요? 게이 아빠라서는 모르셨을 때 있죠. 나 게이 엄마인데 왜 잘 알아? 모든 패밀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진 속의 두 여자, 오늘의 주인공 큐진과 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와이프, 저는 김세연이고 김규진 와이프입니다. 아직 풋풋해 보이는 결혼 5년차 레즈비언 부부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초음파 검사가 있는 날인데요. 여기 아까 머리이고요. 네네. 여기가 지금 입 벌어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미가 코인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또 여기 콧구멍이 살짝 보이는데 여기 콧구멍이. 오. 곧 태어날 두 여자의 아가 얼굴이 보이고 그렇게 진료를 마친 규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때마침 등장한 그녀의 와이프 세연. 너무 멋있다. 규진이의 출산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골랐습니다. 철저히 저의 편의를 생각해서 고른 것이어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오면 제가 금방금방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다 가족, 직계 가족만 되니까 근데 규진이가 출산하는데 제가 같이 못 간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병원에 가면 제가 막 가서 이제 뭐 막 미국에서 뭐 한 거 막 갖고 막 해봤자 그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해서 뭐 들어와라 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방금 출산할 때도 못 나간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 부부 결혼이 합법화된 거죠? 아니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두 분이- 합법이 아니어서.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아직 안 바뀐 게 아니라 원래는 안 바뀌었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고. 엇갈린 의견에 찾아오는 침묵. 뭐래? 제 애기 2.5kg 쪽에 혹이어가지고 이렇게 혹에 눌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약간 찌부된. 애가 코가 뚜렷한 건 알겠어. 다음날 새 가족이 되기 전 마지막 둘만의 데이트. 좀 앉았다가 갈래? 엄청 나왔는데 보니까 8kg 줬던데? 아니야, 애기 나오면은 금방 빠질 거야. 빠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어느새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트가 설레이는 두 사람. Could it be wrong when she's just so nice to look at? And she 그리고 조금은 달랐던 두 사람의 결혼식 날. 그녀들의 결혼식엔 혼주석과 주례가 없었다는 것. 양가 부모님들의 조율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간 쌓였던 서름과 행복이 교차하며 편지를 읽어나갑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결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 앞에 서 있지만 내일 같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거절당할 거야. 마일리지 합산도, 신혼부부 대출도, 수술시 동의도, 사망시 상속도 안 되겠지. 함께 하다 보면 분명 힘든 일이 많을 거야. 근데 원래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지금 서로가 골라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축하해주는 하객들 앞에 있어. 결혼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의 결혼은 행복할 거야. 나랑 재밌게 살아보자. 그날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너를 더 사랑했는데 어느 날 내 사랑이 벌써 규진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어 말했어. 규진아, 나에게 내 일생에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미래를 마음과 기대하고 후회 없이 너를 사랑할게.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사랑해. 그래도 아쉽긴 해.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식에 왔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지, 관계가? 언니가 나를 좋아하니까 언니 부모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당연히. 맞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언젠가 보겠지. 그리고 이어지는 한 가족의 반응. 아빠 같으면 안 와? 안 갔지 당연히. 아니 딸이 당신 딸이잖아. 아니 말도 안 그러면 되는 안 봐? 소리 하고 있어. 의절? 어? 의절해? 딸은 봐야지. 아니야, 난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아 진짜야. 되게 보수적이야. 그러게. 이렇게 보수적인지 몰랐어. 나도.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 그리고 두 사람의 커밍아웃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결혼 사실과 이제 성적 지향성을 한꺼번에 차 안에 같이 계실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 결혼해 라고 말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막 3일에 한 번씩 엄마랑 통화하는 그런 딸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막 유학 보내놓고 뭐 막 의사 되고 이래가지고 되게 빛나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레즈비언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가 연락을 끊었으니 언니도 되게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제 본명이 김반석이에요. 그 기독교 이름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거의 한 4년 동안 연락을 저도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텐데 저는 거의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도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안전한 환경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집에서 자려고 하는 순간 손을 딱 들고 내가 할 말이 있다 얘기를 했고 오빠가 자자 이러고 일단 다들 잤어요. 힘들고 막 외롭고 막 이런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본인에게 커밍아웃을 했으면 받아줬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너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서 커밍아웃을 하니까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편지가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쓴.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7년 동안 자기 부정의 시간을 엄청 힘들게 겪었고 그 자기 부정의 시간을 겪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편견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게이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바뀔 수 있어. 바꿀 거야. 그러면서 7년 동안 이성애자가 되려고 엄청 이성애자 뭐 야동도 보고 그거 알았을 때 되게 마음 아프셨겠다. 그래서 제가 한 커밍아웃 받고 한 1년 동안은 거의 맨날 울었잖아. 아빠라고 하기도 창피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자녀의 그거를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들 분들이 항상 이제 부스를 퀴어 퍼레이드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프리허그처럼 이제 하세요. 그 뭔가 부모님들한테 환영받지 못한 퀴어들을 본인들이 안아준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데 이제 그게 뭔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되게 뭔가 되게 감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며칠 뒤 출산이 임박한 부부를 축하하는 베이비 샤워 행사가 있는 날. They say take it off, I say keep it on. Bando, crop top, push. I see you in my dreams, slow motion scenes, homemade crochet, dreamy with the low waist, cheeky, tankini. 두 분 중에서 왜 굳이 부찌 쪽에서 조금 더 가까운 분이 임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저 앉아있는 거 보면 의도한 게 아닌데 저는 이렇게 앉아있고 와이프는 이렇게 앉아있고 하지만 애는 제가 낳고. 근데 약간 부치들이 애 낳고 싶어 하더라. 그죠. 내 여자,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런 건가? 그래. 아니 해마도 수컷이 애 낳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일단 좀 멋있는 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고생하는 것보다 제가 낳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진짜 멋있겠지? 이런 생각에
아 좋다. 나도 남편이.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그 악플러들도 남편이 임신을 했다고. 여기가 남편이 임신을 했네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악플로 인해 힘들었던 두 사람. 저희 기사가 4년 전에도 결혼을 하면서 한번 크게 났었는데 악플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 고소를 했었는데 중년 남성이 제일 많았지만 중학교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합의장을 보내달라는 주소를 보고 알게 된 건데 같은 학교 출신 선배도 있었어요. 그 합의금 10만 원만 깎아달라 하시고 본인도 딸 기르는 아버지. 진짜 못됐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과가 그냥 악플 지우기. 대부분은 지우고 가끔씩 이거 컨텐츠로 괜찮겠는데? 하면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돈도 벌고. 응. 아저씨 정신 좀 차려야 부모님은 개인 거 알아요? 18만 유튜버인데 개인 거 모르겠니? 가끔씩 올라오는 악플들 그런 거 보면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순탄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솔직히 누가 악플 받았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덜 내가 상처받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는 거에 좀 지금은 도가 튼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드래곤으로서 트랜스젠더로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실 것이다.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딜 가든지 저를 반겨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저는 악플러들보다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사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살아가는 레즈비언 부부의 하루.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자. 아 저번에 해준다 해놓고 못했잖아. 나름 백종원님 김치 볶음밥 레시피를 보고 했는데 햇반의 맛이 별로였던 것 같아. 햇반은 왜? 원래 햇반으로 많이 해. 아 근데 좀 살죠 밥이. 볶음밥에 그 고슬고슬함이 안 나오고. 그래? 근데 햇반 때문이야? 계속 해도 찰진 맛이 계속 있어. 햇반이 잘못했네. 레시피 보고 했어. 됐어. 억지로 안 먹어도 돼. 한 대만 먹어 안 먹어도 돼. 너무 든든하다. 잘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는 두 사람. 뭐 입을까? 나 플리츠 바지 입을래? 까만 거. 이거? 나 입으려고 그랬는데. 언니 입. 자기 입을래? 아니. 자기 입. 나 입. 자기 입. 자기가 입는다 하면 나는 반바지 입을래. 알았어. 이거. 근데 동성 커플들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전 남자친구들이랑 덩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같은 남성복이라서 그냥 돌려 입고 막 자켓 빌려 입고 좀 그랬긴 했거든요. 지반 씨는요? 이런 거를 돌려 저도 원하진 않아요. 이 옷은. 남자친구분이 이걸 못 입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규진과 세연은 한국에선 쉽지 않은 임신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프랑스에 당시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갔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동성 부부와 그리고 아기가 있는 가족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한 첫날에 그 상사가 스몰톡을 하면서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뭐 남편은 따라왔냐라고 했을 때 나 남편은 없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는데 곧 프랑스에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 애는 낳을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 생활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 그렇게 새 가족이 되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qu'à partir du moment où un enfant vit au sein d'un couple où il y a de l'amour et du respect, j'ai aucun problème avec le fait que ce soit 2 hommes ou 2 femmes qui élèvent un enfant. Pour moi, c'est juste la sexualité, c'est personnel. Ça veut pas dire que c'est des personnes différentes des personnes hétérosexuelles ou je sais pas quoi. Pour moi, c'est la même chose. 걱정됐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까 봐. 그리고 규진이가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 피드백이나 댓글이나 막 이런 데에 스트레스나 이렇게 우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악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반응도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을 하긴 했어요. 인공수정에 걱정을 하는 채 두 사람은 꿈을 안고 벨기에로 날아갑니다. Ah, très très bien. C'est évidemment toujours plus difficile dans un pays où l'homoparentalité est peu présente. C'est plus facile en Belgique où c'est beaucoup plus fréquent. Mais elles arrivaient à très bien réfléchir à la place de l'enfant pour comprendre ses besoins et accompagner son questionnement. 1차 인공수정을 하러 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벨기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규진은 고작 15%의 성공률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향하죠. 보통 막 정자기증자를 막 고를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정자기증자의 인종과 혈액형 이렇게 딱 2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 사실 저희보다 의사분이 제일 놀랐어요. 한 번만 됐다고? 그래서 농담합니다. 임신 체질이었는데 모를 뻔했다. 모르던 재능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번엔 레즈비언이 아닌 게이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30만) 유튜브 채널의 망원대 게이 부부입니다. 여보!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여보 준비 빨리 안 해도 돼? 빨리 해야 돼 이제. 머리 감았어 아까. 머리 감았다고? 다 했어 그러면? 두 사람이 아침부터 급하게 향하는 곳은 기도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였는데요. 우리를 위해 선한 것과 바른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이거 좀 충격적이다. 아 그래요? 웃으세요. 표정이. 아빠 괜찮으세요? 옛날이랑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죄야. 지금 장려할 일이 아니라 못하게 막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제 널리 퍼져서는 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게이 부부의 앞으로 이야기는 웨이브 오리지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패밀리였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상당히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다큐입니다. 물론 이 다큐에서 등장하는 동성부부들은 아직 한국에선 정식 혼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에 등장하는 20인의 다양한 시선들의 코멘터리에선 각자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시선이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성부부 주인공들의 입장에서만 서사가 진행되기보다 소수자가 아닌 다양한 시선들의 심리까지 보다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심리와 다양한 시선들의 코멘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시각의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다큐는 단순히 성소수자 그들만의 콘텐츠라고 재단하기에는 아까운 소재입니다. 리뷰 영상에 다 포함되지 않은 흥미로운 모먼트가 더 많으니 풀버전으로 시청하시길 꼭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패밀리였습니다.